안녕하세요. 저는 김대성이라고 하고 24살입니다. 아버지 국적은 한국분이시고 어머니 국적은 일본분이십니다. 저는 충청남도 보령에서 32사단 97여단에서 직할에서 복무했으며 보직은 공보정원병으로 복무를 하다가 정원지원부사관이라는 임기제 부사관으로 복무를 했습니다. 공보정원병이라는 보직에 대해서 많이는 못 들어보셨을 텐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부대 활동과 관련된 사진이나 장병들의 정신전력 같은 부분을 맡아서 하는 보직입니다. 제가 군 복무에 하던 일들은 주로 부대 활동 사진 촬영이나 아침 회의간에 국방과 관련된 뉴스를 회의에 보고하는 일이나 정신전력 평가와 관련된 준비 같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원래 정원지원부사관이라는 보직은 임기제가 아닌 현역 간부들이 많이 하는 보직인데 보통 하는 일은 정원병이랑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간부로서 조금 더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진 촬영이나 아니면 조금 높은 분들이랑 같이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일들을 많이 하는 보직입니다. 제가 군대 입대를 모집병으로 지원을 해서 정원병이 됐었는데 그 특기로 인해서 부대에서 사진 촬영하는 일들을 주로 맡아서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조금 재밌기도 했고 많이 경험을 할 수 있었다 보니까 좀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었고 평소에 해보지 않았던 일들이었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매년 병 자기개발 비용이라는 복지를 해주는데 이를 통해서 저는 관련된 책들을 사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영상들을 또 많이 보면서 사진 촬영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또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운 것들을 통해서 지금은 수원 쪽에 있는 사진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네, 모집병이라는 건 징집병이랑은 좀 다르게 모집병은 자기가 스스로 지원을 하고 싶은 보직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보직을 가려면은 기초적으로 자격증이나 아니면 헌혈을 통해서 가산점을 받고 갈 수 있는데 저는 GTQ라는 자격증을 통해서 가산점을 받고 갈 수 있었고 징집병은 자기가 스스로 원하는 날짜에 지원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영장으로 가는 사람들을 보통 징집병이라고 합니다. 제가 군대에서도 사진 관련된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진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졌고 사진관에서 한번 일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전역을 하고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도 태어난 곳은 한국이고 사실 일본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군대는 가야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입대했었을 때는 같이 들어가는 사람들도 봤었고 제가 언젠가는 가겠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는데 정말 막상 가보니까 긴장도 조금 많이 되고 걱정도 정말 많았습니다. 저는 입대할 때 어머니랑 형이랑 같이 갔었는데 형이 차로 바래다줘서 입소하기 전에 훈련소 앞쪽에서 갈비탕을 먹었었는데 정말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코로나 때 군대를 가서 연락을 조금 늦게 했었는데 아무래도 부모님이랑 전화를 했을 때 정말 울컥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걱정을 조금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서 안심을 조금 했었습니다. 저보다 후임인 친구가 있었는데 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어머님 국적이 일본 분이라고 했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항상 다문화 가정인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어딜 가던 그냥 먼저 제가 떳떳하게 제가 다문화 가정이라고 어머니 국적이 일본 분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고 말을 해서 놀림 받거나 어려웠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군대는 어딜 가나 부조리나 괴롭힘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녔던 부대에서는 부조리나 괴롭힘이 보이긴 했어도 당사자가 간부와의 소통으로 가해자가 조금 전출당했던 경우가 많아서 조금 대처가 잘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막연하게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자기가 당했던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쪽의 편에 의견을 들어주려면 그에 합당한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괴롭힘을 당했던 것을 수첩이나 적을 수 있는 곳에 육하원 측에 맞춰서 기록을 해놓고 그걸 신고를 해야 나중에 받는 불이익이나 불합리함이 조금 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조리를 당한 건 아니지만 가장 힘들었을 때는 간부가 되고 나서 조금 큰 훈련이 있는 주간이 있었는데 그 훈련 날에 당직을 서고 다음 날에도 훈련이 있었는데 그때 제대로 근무 지침도 하지 못하고 바로 훈련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고 하다 보니까 피로와 스트레스가 조금 많았었습니다. 저는 주로 사이버 지식 정보방에서 학점은행제를 하기 때문에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부대원들이랑 같이 나가서 풋살을 하거나 아니면 부대 안에 있는 코인 노래방 시설에 가서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이 기억납니다. 네, 친구들이나 아니 후임들이 조금 발라드를 좋아해서 많이 불렀었고 랩 좋아하는 친구랑도 같이 가서 많이 재밌게 불렀었습니다. 제가 간부가 되고 나서 여단장님이 바뀌었는데 그 바뀐 여단장님이랑 함께 차를 타고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던 게 제일 기억이 납니다. 그 주변 저희 부대 주변에 시청이랑 군청들이 조금 있는데 그 좀 높으신 군수님이나 아니면 시장님을 보면서 좀 사진을 찍었던 게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군 입대라는 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군대 전에는 뭘 시작했더라도 조금 1년 6개월 동안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라는 그런 게 좀 걸렸었는데 다녀오고 나니까 조금 뭘 하든지 걸릴 게 없어서 좀 계획 세우기 좀 편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피자인데 병사로 복무하면서는 피자를 많이 못 먹어서 많이 생각이 났었는데 간부로서는 그래도 많이 시켜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휴가도 늦게 가서 부모님이 가장 많이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제가 훈련소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발바닥이 많이 안 좋아서 좀 족저근막염이랑 평발이 많이 좀 있어서 그게 좀 많이 힘들었었는데 맞춤형 깔창으로 조금 더 많이 챙겨서 입대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말고 좀 모든 걸 보여주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잘하면은 막상 뒤에서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잘하는 애가 못하게 된다 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게 돼서 조금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제가 병장 때 받았던 월급이 60만 원인데 요즘은 병장이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해서 조금 많이 놀랍습니다. 저는 병사 때는 그래도 60만 원이나 받는다고 생각은 했는데 막상 간부가 되고 나니까 조금 적게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 요즘 입대하는 병사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 이율이 조금 높기도 하고 요즘엔 홍보를 하는 게 전역을 하면 1,500만 원으로 준다 하는 얘기가 조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적금은 달에 20만 원씩 두 개의 은행에서 나가는데 저는 그 두 가지 꼭 들어서 40만 원 적금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꼭 반드시 전역하는 날에는 자동으로 빠져나가지 않아서 은행에 가서 꼭 스스로 입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문화 가족 여러분. 저는 임기제 부사관을 포함해서 군생활을 총 26개월 했는데 하면서 느낀 점은 옆에 있는 동기들이 정말 많은 힘이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군대를 갔다 온 선배들께 고민 상담도 많이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본인이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이 없이 좀 군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저처럼 좀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많이 좀 길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그 기간을 자기 개발이나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삼아서 더 나아갔으면 그 기간이 헛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다문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복무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런 배움의 터라고 생각합니다. 장병 여러분, 조금 군 생활이 많이 힘들겠지만 그 남은 기간 화이팅입니다. 충성!